앞에 했던 내용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변동에서 중요한 부분, 조문 말씀드린 건 다 체크하시고 이전 청구의 시기적, 객체적 요건, 효과 봐두셔야 되고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 원인 체크해 주셔야 되고 특허권의 포기 한눈으로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에는 요건 뭐였죠?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전시 등 또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허권의 공유에서는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 그 다음에 지분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 세 개의 판례만 알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다만 뭐는 안 된다? 현물 분할은 안 된다가 끝이에요. 됐죠? 다음으로 100조 전용 실시권입니다. 전용 실시권의 경우에는요. 이 책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안 돼요. 내용이 너무 깊고 어둡습니다. 너무 깊으니까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찝는 부분 위주로만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목차의 흐름상 내용 넣은 거고 다 참조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100조 전용시시권 조문 볼게요. 1항 특허권자는 그 특허에 대해 타인에게 전용시시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2항 전용시시권을 설정받을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해서 독점 체크. 3항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3항 중요해요. 전용실시권자 준물권적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이것도 누구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특허권자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허권자한테 왜 피해가 될까요?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전용실시권이 어떤 거냐면 되게 크리티컬하고 강력한 권리예요. 심지어 이건 나를 찌를 수도 있는 칼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전용실시권을 설정을 해준 범위 내에서 이 전용실시권자로부터 피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제가 이렇게 자 칼이야 하면서 줬더니 고마워 하면서 갑자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철수라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특허권자가 주드래야 하면서 주면 어떡해요?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만인 거예요. 이거 만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객관식을 풀 때 공부가 조금 잘 안 됐거나 시험장에서 긴장하시잖아요. 만 들어가면 다 틀린 줄 알아요. 왜냐면 만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묘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근데 예외가 있다. 뭐냐? 1호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호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예요. 2호의 경우에는 암기할 거 아니죠. 그냥 부모님이 전용 실시권자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전용 실시권자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건 1호예요.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게 특이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용 실시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됐죠? 4항 전용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 실시권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 허락 받고 오라는 소리예요. 예, 아빠 허락 받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허락해주면은 아빠가 너도 해도 된대 라고 하면서 실시권을 설정을 해주거나 자신의 지분을 떼다 주거나 지분을 떼는 게 아니죠. 질권을 설정을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거죠.
5항 전용 실시권에 관해서는 99조 2항 내지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공유에 관한 특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거고요. 자, 내용 볼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의의 및 성질. 전용시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밑줄 쳐야 되는 부분, 물권적 권리. 물권적 권리다. 물권적 권리다. 물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내용, 시기, 지역이 중복되는 전용 실시권은 병존할 수 없다. 전용 실시권 여러 개 설정하는 거 될까요? 돼요. 특허권자 마음대로예요. 근데 겹치는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겹치는 게 왜 안 돼요? 배타권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설정 보도록 하죠. 전용 실시권 설정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설정 행위, 두 번째 설정 등록이 있어야 돼요. 설정 행위와 설정 등록이 있어야 된다. 설정 행위는 뭐예요? contract, 계약이에요. 그럼 설정 등록은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왜? 물권적 권리니까. 내용 봅시다. 전용 실시권은 설정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설정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전용시권의 설정은 등록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이 있더라도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뭐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줄게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 체결했어요. 설정 등록 안 했어요. 그러면은 실시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는 뭘까요? 통상실시권인 거예요. 허락을 해줬죠? 너 실시권 가져. 너 독점적으로 이거 실시해 라면서 실시권 줬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했다? 실시권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허락이 된 거예요. 통상실시권의 경우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지나가든 말했죠. 그 허락 등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에서 얘기했죠.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이 뭐라고 제가 말을 했었냐면 대항 요건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등록이 대항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실시권자한테는 그 통상실시권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설정 등록까지 마치면 그때 전용실시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록 이전에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밑에 다만 당사자 간의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 의사의 합치가 공사양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2번 제가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설이변소처라고 했죠? 그럼 앞에 뭐가 나왔어요? 설정 나왔죠? 그럼 이 뭐 남았어요? 이변소처가 남았죠. 그래서 조문 101조 1항 2호인데 전용 실시권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변소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합니다. 대조. 그리고 특허권이 공유면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용시권을 유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판례 보도록 할게요. 판례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제가 전용실시권 관련해서 넣어둔 판례는 전부 다 기억해 둬야 되는 거예요.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이 되냐라는 겁니다. 전용실시권이든 뭐든 모든 실시권은요. 실시권에 설정되는 내용은 내용, 시기, 지역이에요. 내용, 시기, 지역. 실시권의 설정 범위는 내용, 시기, 지역. 이걸로 실시권은 디파인이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 사용 등에 대해서 적을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뭐 예컨대 25년 6월에서 26년 6월 지역은 어디 뭐 한국 이런 식으로 실시권의 내용을 정의를 한다고요. 물론 이렇게 딱 떨어지듯이는 안 해요. 이렇게 글로 쓰는 거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실시권은 정의가 된다고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지분에 대한 실시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실시권의 성질이 뭐예요? 배타권에 대한 대항이죠. 이게 실시권의 시작이에요. 근데 전용 실시권은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가지고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배타권을 뜯어다가 내가 가지게 되는 게 전용 실시권이에요. 그럼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이걸 가질 이유가 있어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일부 지분에 대해서 가질 거면은 일부 지분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게 아니라 일부 지분을 따다가 사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밑줄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에 그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 실시권의 성질상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 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위주로 알아두시고 로마자 3 전용 실시권의 범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적었죠? 시기, 지역, 내용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는 게 있습니다. 수량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참고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의 설정 내용 볼게요. 전용 실시권의 범위는 당사자 간에는 설정 계약의 범위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등록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전용 실시권은 특허권의 전 범위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요. 실시권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한테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참고, 범위의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옆에다가 쓸 게 아니죠. 진짜 참고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세요. 시험 안 나옴. 절대 안 나옴. 죽어도 안 나옴. 그럼 이걸 왜 썼냐? 실시권이라는 거에서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처분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고 범위라는 게 나오고 내용이라는 게 나오고 하는데 이 참고사항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실시권이라는 게 이런 제약을 넣어서 실시권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3번에 보면 내용적 제한에 실시 양태의 제한, 청구항별 제한, 제품 분야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제한이 다양하게 있구나. 그래서 실시권이라는 거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웬만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수량적 제한 이런 거에 보면은 등록받을 수 없다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이거 굉장히 심하니까 진짜 가볍게 한 번만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읽지 마세요. 강조드립니다. 됐고 범위에 등록 갈게요. 그래서 범위라는 거는 맛대로 잣대로 할 수 있다. 그럼 그 범위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발생할까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설, 이, 변소, 처였죠. 처가 뭐였어요? 처분의 제한이었죠. 그러면 제한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의 등록, 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범위의 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특허법상 전용 실시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당사자 간의 계약상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줄. 계약상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결론.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지게 된다.
됐죠? 그리고 밑에 판례. 전용 실시권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입니다. 설정 계약으로 전용 실시권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도 이걸 등록하지 않으면은 그 제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용 실시권자가 가진 전용 실시권은 어떤 전용 실시권이 되는 거죠? 무제한의 전용 실시권이 되는 거죠. 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전용 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 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면 변론으로 하고 뭐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례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 얘가 A에 대한 특허권자였어요. 그리고 얘가 을이라는 친구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용 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계약은 유효.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뜯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다? 처분의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제한이 있게 되면은 얘는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시권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시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라고 쳐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실시 행위는 권원이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비침해예요. 특허권에 대한 관계에서. 근데 권원이 없는 이쪽에서 만약에 권한이 없는 이쪽에서 하게 되면은 이때는 원래는 특허권 침해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왜 비침해가 됐냐면은 이 제한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아 버려 가지고 겉보기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부에 대해서 실시권이 있다로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았다? 특허권 침해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특허는 변론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여기까지는 특허법 얘기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 민법이라는 게 있네요. 계약이라는 게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죠. 그럼 민법 얘기로 돌아가서 어떤 범위의 제한이 있는 내용으로 민법상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이 제한은 계약상의 효력이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범위를 벗어난 실시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뭐다?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얘한테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민법상 몇 조? 네, 죄송해요. 오, 390이 나왔습니다. 훌륭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정리되는 거고 요 정도의 민법의 내용은 특허법하고도 섞여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계약이 위반했다. 그 다음에 민법상의 조치로 해가지고 계약을 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논외로 하고요. 3번 범위를 초과한 실시에 대한 취급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한 내용 그대로 다 있어요. 양가로 1 특허법상, 양가로 1 민사상
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질권 설정 계약의 채무 불이행으로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 소진 이론의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2차 2차 적어두세요. 2차. 그래서 나는 심화의 왕이 될 거야 하시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로마자 4 재실시권 있습니다. 옆에다 적으십시오. 참고. 특허법의 원로 중에 원로이신 특허법 주해라는 책을 쓰신 그 서울대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정상조 교수님이셨나?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 재실시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재실시권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본인의 그런 어떤 연구 내용도 좀 적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재실시권에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때 여러분이 재실시권에 대해서 하나는 알아야 돼요.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결과가 아니고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논외로 하고 재실시권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데 재실시권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있고 통상실시권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은 통상실시권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애매한 표정을 지으시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제가 법조문 표시해놨죠? 100조 4항. 그래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이게?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통상실시권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죠. 됐죠? 여기서 제가 참고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뒷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재실시권의 범위는 원실시 계약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게 강학상의 해석인 거고 여러분은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재실시권은 원실시권 계약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무슨 내용이죠? 강학상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게 틀린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로마자 5 담보권의 설정. 전용시권에 대해서 담보 설정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대신에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특허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질권자의 실시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아까 전에 121조에 대한 내용 말했죠. 넘어가시고 로마자 6 전용실시권의 공유의 경우에는 뭘 준용한다고 했어요? 99조 2항에서 4항을 준용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로마자 7 전용실시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바로 이 시점에 교재 여기서부터가 교재 314페이지 로 넘어가시고 잠시 특허법의 침해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특허법의 침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 전용실시권의 침해라는 걸 볼 건데 사실 교재를 앞으로 안 넘어가도 상관없고 그냥 칠판만 봐주세요. 자,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침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계속 침해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침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짚고 넘어간 적이 없었죠. 침해 같은 경우 특허법에는 타인의 권리를
권한 없이 업으로 실시. 이거에 대해서 침해 행위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권리는 어떤 권리일까요? 배타권. 즉 특허권하고 전용 실시권이 돼요. 근데 이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조치는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금지권하고 손배 청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특허권의 경우에 금지권은 뭐라고 했죠? 실시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손배청은 뭐라고 했죠? 돈. 어떤 돈?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일시이익 산당에 대한 전보 배상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금지권이라는 거는 어디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권리다? 물권적 권리. 왜? 금지권이라는 건 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여러분이 물권적 청구권 제일 먼저 배울 때가 언제였죠? 점유권 배우실 때 하셨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권리해야 된다. 근데 이 물권적 권리에는 뭐가 있다? 다시 특허권하고 전용 실시권이 있다. 여기까지 한번 짚었죠? 됐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거는 뭐다? 전용 실시권의 보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특히 전용 실시권의 금지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재로 266페이지에 대해 볼 건데, 그래서 전용 실시권의 효력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조문 126조 내지 132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형사상 침해죄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225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일반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특허랑 동등.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세하게 볼 게 아니고 특허와 동등하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특허권자와 동등한 권리까지만 밑줄 치시면 되고, 그 밑에 내용부터가 이제 목차만 보고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2번, 특허권자의 침해 금지 청구권 상실 여부. 3번, 특허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번에 대해서는 양가로로 찢어서 보면 양가로 1, 전용 실시권자만이 유일한 실시자인 경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특허권자에게 실시권 또는 허락권이 유보되거나 전용 실시권자에게 허락권이 부여된 경우. 양가로 3, 전용 실시권에 기타 제한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은 드릴 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자, 전용 실시권 같은 경우에 뭘 할 수 있다? 얘도 침해 금지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요, 전용 실시권이라는 친구는 혼자서 이거를 행사하는 거는 사실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게 아니에요. 왜? 앞에 일반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전용 실시권자는 설정된 범위 안에서 누구랑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특허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금지 청구권이랑 손배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특허권자랑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조건 하 너무나 당연한 뻔한 얘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라 얘기할 건 아니고 판례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전용 실시권이라는 게 침해가 될 때는 반드시 뭐가 함께 침해가 되냐면은 특허권이라는 게 침해돼요. 왜? 전용 특허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일부를 떼다가 전용 실시권이라는 걸 만들어 준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누군가가 요 범위에서 무단 실시를 했다. 누가 이 범위에서 무단으로 실시를 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특허권 침해, 두 번째로는 전용 실시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두 개가 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판례들을 봐주셔야 되고, 첫 번째 전용 실시권에 대한 금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전용 실시권이 금지 청구권을 갖는다면 특허권자는 금지 청구권을 잃게 될까요? 소권을 상실할까요? 그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소권을 상실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손배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누가 무단 실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용 실시권자한테 손해가 10억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특허권자한테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허권자는 이 범위 안에서 실시를 해요? 실시 안 하죠. 실시 안 하죠. 이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는 실시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무조건이라고 안 해요.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원래는 여기서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손해를 받는 게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은 손해 침해가 있고 손해가 발생하고 과실 또는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특허권자한테는 손해라는 게 그러면은 발생하지 않은 건가? 라는 물음표로 끝내세요. 아는 건가? 그렇다면은 특허권자한테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 침해자는 전용 실시권자한테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특허권자한테 배상을 해야 될까요? 이때는 특허권자한테는 그런 배상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설령 뭐랬더라도 특허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했더라도 얘한테 배상을 하는 거지 얘한테 배상을 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지 청구권이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판례 그리고 손배청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돈을 물려줘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 딱 보면 어때요? 내용이 쉽죠?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쉽게 돼 있는 거예요. 2번 침해금지 청구권의 상실 여부 결론 상실되는 것 아니다. 끝. 근데 난제는 어디서 시작이 된다? 제가 계속 난제로 남겼잖아요. 물음표로 남기세요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어디다? 손배청이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저도 이걸 잘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양가로 1 전용 실시권자만이
유일한 실시자인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1. 고정 실시료를 약정한 경우. 반가로 2. 경상 실시료를 약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 실시료는 뭐냐면은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자, 예컨대 저한테 실시권 받으실 분 한 분한테 드린다 손 칠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시권 10억에 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권 매출의 10%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은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뭐 예컨대 휴대폰 만드신다고요? 그럼 휴대폰 한 대당 10,000원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매출 얼마라고 안 하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럼 고정 실시료는 뭐다? 일시불. 그 다음에 경상 실시료는 뭐다? 짤짤이라고 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용 들어갑시다. 전용 실시권 설정 대가로 고정 실시료를 약정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스스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여지가 없어 손해를 주장할 수가 없고 제3자에 대한 허락권이 없어 일실 손해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뒷내용 안 배워가지고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 나중으로 치고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크게는 세 개인데 첫 번째, 완전히 입증. 진짜 얼마인지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손해 얼마 입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절대 못 구해요. 다른 사람이 침해를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면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실시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추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가 짱이고 실제로는 다 어디로 가냐면은 추정이나 간주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이때 추정이나 간주의 영역은 또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일실이익 상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료 상당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가 실시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실시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돈이에요. 이거는 내가 실시, 나 실시. 이거는 나 노실시. 실시료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쓰겠다는 소리예요? 너 쓰세요라는 거예요. 너 쓰시고 너가 쓰신 돈 나한테 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에 교재 2항미 4항 이게 보면은 일실이익 상당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무슨 말이죠? 그러면 실시할 여지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를 전제로 한 손해액은 주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허락권이 있어요? 허락권이 없죠. 왜 없어요? 전용 실시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실시권 침해 범위 안에는 제가 뭘 해줄 수 없어요? 누군가한테 실시권을 줘서 실시료 상당의 돈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지금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실시를 전제로 한 손해 없어요. 두 번째, 실시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돈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특허권자는 오로지 전용 실시권자로부터 지급받는 고정 실시료만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럼 얘가 그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돈은 뭐밖에 없다. 전용 실시권자한테 전용 실시권을 설정을 해주면서 받는 그 돈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전부고 나머지는 애시당초 나에게 발생한 손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달리 전용 실시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전용 실시권자이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전용 실시권자이기 때문에 설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통상 실시권도 설정을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인의 실시로 인해 발생한 어떤 손해, 그리고 내가 허락을 해줬으면 받을 수 있었던 어떤 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나의 손해라고 여겨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허권자 너 개털이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점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은 전용 실시권자가 손해를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목차로 올라가서 고정 실시료를 약정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전용 실시권자가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허권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에 대해 제3자가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로서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용 실시권자로부터 실시료를 받음으로써 특허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상받는다 할 것이어서 특허권 실시에 대한 손해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특허권 실시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전용 실시권자에 한정이 된다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특허권 실시 이외의 손해배상은 뭐예요? 특허법 외라는 소리예요. 특허법 외. 특허의 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이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고요. 거기서는 전용 실시권자만 뭘 할 수가 있다?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고정이에요. 근데 running royalty 예컨대 전용 실시권자가 얼마를 팔면 팔수록 특허권자가 받는 돈이 늘어나는 형태였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 얘기가 달라져요? 전용 실시권자가 많이 팔면 팔수록 특허권자가 더 많이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을 거예요. 언제? running royalty 때.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특허권자 입장에서 이 경우는 어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만 없었으면 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요. 너만 없었으면 나는 로열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전용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만 없었으면 내가 더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을 더 낼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판례는 fixed royalty, 고정 실시료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해당 사례도 fixed royalty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판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기서 딱 정하고 가자고요. 여러분한테 저는 지금 알려드릴 걸 모두 다 알려드렸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약간 시면의 그 윗선까지 지금 온 거예요. 모든 걸 알려드렸고 여기서 수험적으로 한번 돌아오자고요. 수험계로 돌아옵시다. 수험계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냥 이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러닝 로열티에 대해서는요.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없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여러분은 이해는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 보고 대신에 너무 많이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는 픽스드 로열티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전용 실시권자로 제한을 한다. 근데 러닝 로열티의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정도까지만. 됐죠? 그러면 반가로 이해 있는 내용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는 보시되 심취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특허권자와 전용실권자가 고정실시료 대신에 전용실권자가 발명의 실시를 통해 올리는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결과가 상이해진다. 한편 특허권자와 전용실권자 사이에 약정된 실시료율은 두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이고 제3자인 침해자에게까지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용실권자는 침해자에게 일실수입 전액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로열티 상당액을 이미 변제했다면 이에 관해서는 공제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무슨 소리예요? 견해도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사안별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네,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밑에 있는 거 막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거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참고. 됐죠? 그리고
최대한 보지 마세요. 됐고 다음 페이지. 128조 4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옆에다가 2차라고 적어주세요. 2차.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자, 전용시권자가 입은 손해의 총액은 128조 4항의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게 한정되는 것이므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총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총액. 무슨 소리예요? 손해라는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손해액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특허권자랑 전용시권자 너네가 뿜빠이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랑 달라요? 앞에서 봤던 픽스드 로열티랑은 다르다는 소리예요. 픽스드 로열티에서는 뿜빠이하라고 했어요. 특허권자 넌 빠져. 전용실시권자 거야 라고 했죠.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뿜빠이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걸 설명을 안 하면은 뒤에 판례를 보고 여러분이 혼돈의 도가니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판례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러닝 로열티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별쌤 아까 판례 없다면서요. 여기 보시면은 가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심이란 소리예요. 1심.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1심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고 1심 판결은 1차보다는 2차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내용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왕 읽기 시작했으니까 볼게요.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는 특허권자한테 지불해야 할 실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나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일정에게 매수해서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얻은 이익액 모두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거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이죠. 만약에 고정액으로 샀으면은 고정액으로 사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전용실시권자 원리였다. 그 경우에는 전용시권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특허권자가 실시를 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실시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실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내용 아니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방가로 3 fixed payment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fixed payment. 이건 뭐예요? 기술료를 정액으로 납부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양가로 2에 보면은 특허권자한테 실시권 또는 허락권이 유보되거나 전용시권자한테 허락권이 부여된 경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계약이라는 거는요 되게 자유로운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만 봤을 때는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설정을 해주면 특허권자는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실시권을 부여를 못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죠? 특허권자한테 실시권 허락이 유보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계약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을은 갑이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라고 조항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사전 동의가 되죠. 그럼 특허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맛대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해준 범위 안에 대해서도 실시권을 설정을 해주면 장땡이죠. 왜? 전용 실시권자가 동의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권이라는 걸 유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손해액 계산이 좀 달라지겠죠. 또 그런 내용인 거고 자세한 내용은 보지 마세요. 그리고 기타 제한 보지 마세요. 됐죠? 그 다음에 로마자 8 계약 당사자의 변동 이거 조문만 보세요. 조문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게 첫 번째 특허권은 전용시권 설정 후에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대신에 이게 자유라는 게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죠.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겠죠. 왜요? 특허권을 옮기더라도 전용시권은 어떻게 딸려갈까요? 소멸될까요? 딸려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되어 있는 거 있죠? 진짜 참고니까 읽지 마세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합격하고 나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2번 전용시권자의 변동해서 이전 상속 기타 일반 승계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목차 왜 이렇게 짠 걸까요? 법조문 그대로 짠 거죠. 이전 이건 어떤 이전이에요?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면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밑에 내용은 그냥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 상속 기타 일반 승계 이때에는 어떻게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지 않아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죠. 당연 승계니까. 그리고 양가로 3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때에도 어떻게 된다? 동의 없이 이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어려운 책을 막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첫 번째 점 실시 사업이 이전됨에도 전용시권이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 설비를 가동할 수 없고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뭔 말이에요? 전용 실시권을 이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이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이전할 때는 전용 실시권을 같이 넘겨주라는 소리인 거예요. 사업만 이전을 해주고 전용 실시권을 넘겨주지 않으면은 사업체가 넘어갔는데 실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무슨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법 목적 산업 발전의 이바지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교수님 책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고요. 밑에 두 번째 점 참고 읽지 마세요. 됐고 양가로 4 일부 이전 전용시권은 그 설정의 일부를 이전을 할 수가 있다. 놀랍게도 돼요. 근데 옆에다가 쓰세요. 예, 시험 안 나옴. X 해두세요. 각주만 봐도 범상치 않다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각주 138 특허법 주회 박영사 엄격 근엄 진지하죠? 시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넘어가시고 로마자 9 전용 시권 설정에 따른 의무 되어 있거든요. 쓰세요. 시험 안 나옴.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난 학구열이 뛰어나다. 전용 실시권을 마스터하고 싶다. 읽어보세요. 근데 비추합니다. 근데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라고 내용 넣어둔 거고 안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페이지 로마자 10 전용 실시권의 소멸 이거는 봐야 돼요. 이거는 봐야 돼요. 첫 번째 실시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연한 내용이죠. 실시 계약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럼 당연히 혀가 꼬이는데 전용 실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죠? 근데 소멸할 때 효력이 발생하려면 또 뭐가 돼야 될까요? 설이변소처. 소멸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특허권의 존속기간보다 전용시권의 존속기간이 먼저 만료하는 경우 소멸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밑에 다만이라고 해둔 거 있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시간적 범위는 어떤 사항이다? 특허 등록령에 따라 등록 사항이므로 시간적 범위가 등록되었다면 미리 소멸의 등록도 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기한의 말일을 우리가 등록을 해놨다면은 그때 소멸하는 것으로 등록을 해둔 거기 때문에 소멸에 대해서 별도로 소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용 실시권은 소멸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조금 깊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허 등록력 38조 1항 1호 이거 시험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101조 1항 2호 서리변소처의 소라는 게 등록에 따른 효력 발생 요건으로 돼 있다라는 점만 기억을 하세요. 2번 특허권의 소멸 양가로 1 소멸 및 포기 뭐예요? 특허권이 소멸하면은 전용시권도 소멸한다. 특허는 포기에 소멸하지만 전용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면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특허권의 회복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 그냥 시험 안 나와요. X. 그 다음에 3번 전용실시권의 포기라는 거 있는데 전용실시권 포기에 대해서 전용실시권은 포기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전용실시권에 관해서 질권 그리고 통상실시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마디로 딸린 식구가 있으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4번 계약 해제. 설정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한다. 그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혼동. 특허권자와 전용시권자가 동일 인격으로 되면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라고 해서 전용시권은 끝나는 겁니다. 전용시시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조문과 판례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판례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헷갈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뭘 봐라? 제가 참고하라고 해놓던 내용을 그제서야 보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읽을 때부터 내용 다 보려고 하잖아요. 머리 터져요. 저도 이거 내용 정리하려고 이거 특허법주에 이거 읽다가 진짜 다 때려치울 뻔했어요. 예. 그만큼이나 좀 복잡할 만한 내용이니까 깊이 절대 파고들지 마시고 조문, 판례 중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놈 정도만 내용 정리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조문만 정리해라. 이게 수험적인 접근법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2교시 마치겠고요. 3교시는 짧게 할게요. 3교시 목표는 하나입니다. 3교시는 281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한 5분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